합니다. 동네별로 좀 살펴볼게요. 서울에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국민의힘의 그 김민수 미디어 대변인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오세훈 시장 뭐 자꾸 뭐 이렇게 각을 세우는데 그 구청장한테도 여론조사 돌려보니까 지던데 경쟁력을 먼저 갖추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는 질문을 해요. 그 서울의 경우에는 표심이 굉장히 보수적으로 변화했기 때문에 민주당에게 결코 유리한 판은 아니다라는 우려도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민수는 최고위원이죠. 박민영 대변인 죄송합니다. 예. 그 장동혁 대표가 문화일보 유튜브 나가가지고 한 얘기가 저는 더 5선을 도전하시는데 예. 왜 5선 하는지를 설득을 잘하셔야 되겠다. 아니 이거는 민주당에서 할 얘기야. 그거는 왜 5선 왜 나오세요? 그러니까. 그거 당 대표가 얘기를 하면서 뉴페이스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와 나는 이렇게 그런 생각에 설령 있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공개적으로 저격을 한다고.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친한 게 뭐 이렇게 갈등이 있으면서 장동혁하고 그거 이제 사퇴해라 뭐 이렇게 하니까 쫄리면 돼지시든 집 걸고 하든지 뭐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지방자치단체장 그 정확하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오세훈 너야 이렇게 된 거잖아요. 야 그래서 여기는 제가 보기엔 서울은 좀 냉정하게 얘기하면은 한 8대 2에서 7대 3으로 민주당으로 기운 것 같아요. 물론 서울은 보수화됐고요. 2월 첫째 주 한국갤럽 여론조사를 보면은 여당 다수 당선이 44, 야당 다수 당선이 32로 12% 포인트 차가 났어요. 그런데 서울만 떼놓고 보면은 여당 당선 40, 야당 당선 42. 네네네. 그래서 야당 당선이 2% 포인트 수치가 높아요. 접전이지 막. 그래서 기본적으로 보수가 해볼 만한데요. 지금 서울은. 예, 그렇게 나왔어요 실제 데이터. 그런데 쟤들이 지금 하는 게 지들끼리 일단 싸우고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네. 윤어게인 게다가 이런 그러니까. 상황이라서 제가 보기에는 좀 많이 기울었다. 그 저도 마찬가지로 그나마 오세훈이 가장 강력해요. 딴 사람이 들어와서는 안 되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지금 지표상으로는 오세훈이 좀 떨어지는 걸로 보이는 거는 저는 착시라고 봐요. 어허. 왜냐하면 지금 그 국민의힘에서 아주 갈라진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예. 만약에 후보로 등장했을 때는 오세훈이 가장 국민의힘에서는 유리한 사람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네. 근데 좀 전에 얘기했다시피 장동혁 대표나 그 지도부에서 오세훈을 갈까? 그게 매우 의문스럽습니다. 바꿔버리지 않을까? 바꿀 것 같아요. 그 누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글쎄, 뉴페이스. 고성국 말을 들어야지. 네. 고성국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뭐라 그랬어요? 오세훈을 제명하라. 오세훈을 제명하라. 예, 그러니까 참 답 없네. 이제 노답이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겁니다. 어쨌든 그 국민의힘이 좀 해볼 만한데도 자기들이 자기 복을 발로 차는 그렇죠. 이런 상황이 돼버린 무조건 거네요. 오세훈을 네. 보내줘야 네. 초대시켜야 돼요. 저 궁금한 사실. 사람 한 명 있어요. 토크 콘서트. 그 한- 저희 댓글창에 한동훈? 트로트 가수 데뷔하시는 어머님들이 그렇게 많이 오셨대요. 50, 60, 70 어머님들이 오셔가지고 그렇게 울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3시간 정도 진행되는 그 토크 콘서트 현장에서 안 떠나더라. 빈자리가 없더라. 그 본인한테는 저는 안 좋게 작동할 수 있어요. 그거를 이제 느끼잖아요. 느끼면 감동을 받을 수밖에 없고 정치인으로서 그게 진짜 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혹시나 그래서 진짜로 전국 순회로 계속 그것만 할지 그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 네. 근데 정치인이 이제 토크 콘서트는 필요에 의해서 하는 거지 몰라 또 다른 걸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 그런기도 한데 네. 결국은 정치인은 당을 만들고 사람을 모으고 출마를 하고 뭘 해야 되는데 네. 그걸 할 수 있냐 없냐가 사실 지방선거 그러니까. 있잖아요. 못할 것 같아요. 중요한 거는 콘서트가 콘서트를 아니라 하면 할수록 이게 못할 것 같아요. 창당 대회를 해야 되는 그러거나 거예요. 창당대를 하든 아니면 무소속으로 뭔가 하든 그쪽으로 하는 도전을 게 해야 되는데. 선거가 있는데 그러니까. 정치인인데 예. 선거가 정치인이 토크 콘서트를 하잖아요. 그게 저는 조금 납득이 안 되고. 근데 저거를 계속 한다는 거죠? 아니요, 계속 한다라고 공식적으로 한 나온 건 적은 아니고요. 없어요? 예, 친한계 쪽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당장 뭐 콘서트를 하거나 그럴 계획은 없어요. 물론 나중에 또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저는 이제 뭐 한 번은 해볼 만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게 그 한동훈이라는 사람을 보면은 세 번의 이제 그러니까 세 번째 인생이 들어갔다고 하나는 이제 검사 법무부 장관 페이지 네. 1 이걸로 이제 한동훈이 있었고 예. 비대위원장과 당 대표 그리고 이제 당 대표 쫓겨나서 지금까지
여기까지가 페이지 2라고 하면 이제 제명당했잖아요. 네. 그러면 페이지 3를 시작해야 되는 거고 페이지 2를 정리를 하면서 토크 콘서트 뭐 한 번 할 수도 있죠. 뭐 할 수 있죠. 할 수 예. 있다고. 그 저거 계속하면은 이제 트로트 가수 해야 되는 거거든. 근데 그럴 생각은 없다고 해요. 예.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예. 한동훈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제 출마하느냐 마느냐 그거잖아요. 그렇죠. 쉽게 얘기를 출마가 하면은. 핵심이죠. 예. 그러니까 보궐선거가 지금 자리가 마땅치가 않아요.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고 이거를 왜 모르겠어요. 장동혁 쪽에서. 그래서 한동훈 어디 나온다고만 해봐라. 어디 딱 맞춤형으로 저격수로 그러니까. 거물급을 붙이던지 예. 그런 식으로 하겠다라는 거예요. 지금. 예. 그리고 지금 대구 처음에 얘기 나왔고 왜냐면 주호영 의원 수성을인가 거기에 희망이 있었는데 잘하면은 이진숙이 되면은 보궐선거 안 나올 수도 있어. 후보가 이진숙이 돼. 지금 이진숙이 약간 바람이 제일 불었어요. 많이 나왔어요. 20몇 프로 나왔어요. 바람이 최근에. 불었어요. 예, 물론 예. 이제 ARS 조사고 당원도 있지만은 지금 극우적 성향이 가장 강한 사람이 예. 이진숙이잖아요. 지금 그렇죠. 저 중에서 그러면은 이진숙 후보 될 수도 있어. 그러면은 자리가 없어서 못 예, 나와. 그러니까 출마를 그 못 해. 제가 그 얘기를 좀 서정욱 변호사가 그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이제 대구 출마 가능성이 있다면 대구다. 왜냐하면 민주당한테 의석을 내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대구에서 경선을 해도 그래서 대구 가능성이 제일 높은데 이 경우에 따라서 그 얘기를 하는 거죠. 한동훈, 원천봉쇄다. 이번 선거 컨셉은 장동혁 대표의 컨셉은 한동훈 원천봉쇄다. 그래서 어디가 됐든 나오려고 하는데 구멍을 막아버릴 거다. 그래서 이진숙을 띄운다. 이제 이런 얘기를 또 하나가 만약에 대구시장 후보로 예를 들면 추경호나 주호영이 되면은 보궐들이 날 거 그쵸. 아니에요. 거기다가 이진숙을 이진숙을 공천해 버린다라는 버린다. 거야. 그러니까 그렇죠. 예.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한동훈 자리는 막아버린다. 그게 없어요. 여기도 없고 저기도 근데 없고 다 없어요. 한때는 그렇게 죽고 못 사는 사이였던 거잖아요. 한동훈 대표와 그 장도영 대표가. 그리고 제가 다시 계엄 영상을 보면 그때 한동훈 최측근이 장동혁이었어요. 맞아요. 옆에서 계속 같이 다니고 막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야 이제는 한동훈을 반드시 밟아버리겠다라는 결심 속에서 정치가 되니까 약간 그게 음, 저는 개인적으로도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거든요. 그 두 사람. 두 사람끼리 특히 이제 한동훈 전 대표는 장동혁 대표에 대해서 착각을 하고 있을 가능성도 있어요. 그 스텝 얘기도 한번 한 적이 있고. 네네. 그러면서 뭐 그게 뭐 저는 그거라고 보지는 않지만 그 네. 전부터 같이 일하고 떨어지면서 옛날에 정이 있겠지라고 한동훈 전 대표는 착각한 것 같고요. 저는 오히려 장동혁은 한동훈의 길을 끝까지 막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한동훈 대표가 또 용기 갖고 뭐 예를 들어 서울이나 수도권에 무슨 보궐이나 네. 그 나온다면 그걸 뭐 막건 하긴 어렵지만 네. 간다면 될 만한데 음. 가잖아요. 네. 거긴 막아버릴 거란 말이에요, 장동혁. 네. 결국은 지금 지난번에도 출마를 못했는데 네. 출마를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짧게 제가 한동훈 장동혁의 히스토리를 좀 짧게 그 왜 사이가 안 좋아졌는지 네, 네. 한동훈 당 대표가 반선 0.5선 사무총장이었고 그렇죠. 최고위원도 굉장히 빨리 됐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 정도면은 굉장히 측근이라고 생각하고 좀 우대를 해줬어야 됐는데 한동훈 대표가 장동혁 대표를 좀 진지하게 상의하는 대상으로 한 번도 여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의사 결정을 장동혁이랑 거의 한 게 없다. 무시했구나. 그러니까 자기 측근 그룹이 있거나 뭐 네. 이랬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장동혁 대표가 본인이 바깥에서 보기에는 거의 최측근처럼 보였는데 아하. 사실은 소외되고 있었다 의사 결정에서. 네네. 이거 한 가지가 섭섭했던 거고 두 번째는 그 2차 이제 탄핵 투표하기 전에 이제 모였잖아요. 네. 그래서 장동혁은 그때 강력하게 친한계 모임에서 강력하게 반대했다라는 거. 우리 다 죽는다. 근데 귀등으도 안 들었다 자기 의견을. 그래. 그래서 그때 있었던 모임은 보면은 그때 경론이 벌어졌대요. 네네네. 장동혁은 한 마디도 안 하고 있었대요. 이렇게. 그런데 이제 탄핵을 하는 걸로 결정합시다라고 이제 끝냈는데 장동혁이 이렇게 한동훈 나간 다음에 네. 면장도 못할 사람 이렇게 얘기했어요. 한동훈 한동훈이 그러니까 한동훈 면장도 못할 사람. 장동혁이 한동훈 뒤통수에 쉽게 얘기를 하면은 면장도 못할 사람 리더십이 없다. 이미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이미 갈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그 유명한 사진 있잖아요. 네. 한동훈 웃고 있고 이렇게 이렇게 장동혁 나오는 거. 네. 한동훈의 주장은 제가 대표님을 지키겠습니다라고 네. 장동혁이 얘기를 했다라는 네, 거예요. 네, 네. 근데 이미 그게 사실이라고 한다라면은 이미 뭐 검이 이제 복검이었죠. 그러니까. 그렇군요. 예. 그
사실 이제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그 차기 주자가 딱 두 사람인데, 그러니까 두 사람이 이제 앙숙이 되면서 결국에는 누가 차기 당권을 쥐고 어떻게 승승장구하느냐에 따라서 저쪽 당의 승패는 갈리겠구나 싶고, 저는 토크 콘서트 가운데 좀 인상적인 장면 중에 하나는 그래도 한동훈 대표는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국민에게 총뿌리를 겨눈 사람은 안 된다. 그러면서 두 사람을 얘기를 하는데 하나는 전두환이고 하나는 윤석열. 그러니까 두 사람하고는 역사에 타협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제라는 얘기를 그 누굽니까? 그 보수 언론인 조갑재 대표랑 같이 이제 하는 좀 그거를 당내에서 네. 좀 빨리 강하게 했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똑같은 얘기 했었잖아요. 네. 그랬으면 공간을 좀 더 그러니까 넓힐 수 있을 한덕훈 거예요. 사태를 만들지 말고 그렇죠. 여기에 드라이브를 걸었어야 됐던 그랬었으면 거예요. 또 다른 어떤 국면이 전개됐을 건데 그렇죠. 결국 콘서트 국면으로 가버렸잖아요. 그렇지. 근데 이제 제명당하고.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네. 좀 짧게 얘기를 하면은 그날 강조했던 게 헌법, 사실, 상식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헌법을 지켜야 되고 사실 팩트를 위주로 해야 되고 상식에 맞게 해야 된다. 이게 이제 부정선거, 음모론, 윤호개인 이런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가지고 사실은 너무 이 정당이 엉망진창이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건데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네. 새로운 게 아니야. 그러니까 보수가 매력적으로 보이지가 않아요. 설령 헌법, 사실, 상식이 있다고 하더라도 왜 보수한테 표를 줘야 되지? 맞아. 그러니까 새로운 아젠다. 이게 이명박 이후로 박근혜 때부터 지금 10년 넘게 새로운 아젠다가 없어요. 보수는 그렇죠. 그냥 반대만 해요. 새로운 거 안티. 그러니까 우리가 뭐 공과를 얘기하지만 예를 들면은 박정희는 산업화도 하고 경부고속도로 깔고 뭐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네. 나라를 위해서 뭔가를 네. 제가 뭐 찬양을 하려는 게 아니라 네. 그런 식의 이미지들을 계속 만들어 오고 새로운 아젠다를 걸렸는데 이제는 헌법을 지키느냐만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 너무 당연한 얘기지. 지들끼리 싸우는 거지. 네. 그러니까 새로운 아젠다가 없어요 지금 이 네. 한동훈에게도. 그게 이제 그렇습니다. 취약점이에요. 네.